오늘 금값 왜 좀 내렸을까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2월 25일 국내 금시장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3만 8,337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한 24K 순금 1g의 이론 가격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지금 가격이 어떤지, 오늘 하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까지 보고요.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내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금값 이론과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숫자로 보는 가격이랑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금을 살 때 또 팔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어제보다 한 0.14% 정도 아주 살짝 내렸죠. 뭐 큰 하락은 아니고 약간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인 가격은 23만 8천 원대에서 움직였고,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높을 때랑 낮을 때 가격 차이가 한 2,500원 정도 났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순금 1g의 이론적인 가격은 대략 23만 8천 원 중후반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램보다는 돈이라는 단위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자, 그럼 한돈으로 계산하면 실제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물금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보세요. 계산상으로 금 한 돈의 가치는 한 89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려고 하면 얼마죠? 105만 원 정도를 줘야 해요. 부가세, 세공비에 이것저것 붙어서 거의 15%나 더 비싸게 사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금을 팔 때는요, 이론가보다도 낮은 86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의 이 차이, 이걸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때문에 실물 금을 사는 순간 내 계좌는 사실상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국제 시세랑 국내 시세 움직임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볼까요? 국제 금가격이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5,200달러 선까지 막 치고 올라갔다가 오늘은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한 30달러, 퍼센트로는 0.6% 정도 하락했네요. 국내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국제 시세 따라서 아침에 살짝 낮게 시작해서는 하루 종일 그냥 좁은 통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죠. 이걸 우리가 박스권에 갇혔다고 표현하는데요. 막 위로 뚫고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꺼지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쭉 간 거예요. 그동안의 상승 열기를 좀 식히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조용히 옆으로만 기어갔을까요? 그 이유, 오늘 금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 3가지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금값을 움직인 배경에는 크게 3가지 거대한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이게 언제 내릴지 다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금이라도 사두자 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고요. 둘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가 계속 약세니까 똑같은 달러 표시 금이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가격이 더 오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중동 문제라던가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들이는 것도 금값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요인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 차례입니다. 그럼 내일 2월 26일 시장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나리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들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일종의 전투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는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든 저항선, 즉 천장이 있고요. 아래로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지지선, 즉 바닥이 있습니다. 내일 금값은 바로 이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겁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그림이죠. 강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밤사이에 국제금값이 5,170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서 준다면 국내 금값도 그 힘을 받아서 직전 고점이었던 24만 3천원 선을 다시 한번 똑똑 두드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국제금값이 5,100달러 아래로 밀리면 국내 가격도 23만 7천원, 심하면 23만 3천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폭락으로 볼 게 아니라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분들에게는 드디어 왔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아마 이게 내일 시장에서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횡보입니다. 그냥 오늘처럼 국제 시세도 환율도 큰 변화 없이 조용하면 국내 금값도 23만 7천원에서 24만 1천원 사이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분석을 쫙 해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감정은 빼고 기계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전략은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23만 7천원이나 23만 3천원 근처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하고, 반대로 저항선인 24만 2천원이나 24만 8천원 근처에 가면 욕심부리지 말고 분할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단 마지노선인 23만 3천원이 깨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하고 일단 빠져나와서 시장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음은 장기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매일 시세반 볼 필요도 없어요. 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내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을 몇 %로 가져갈 건지, 그 큰 그림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자산의 10%는 금으로 채울 거야 라고 정했다면 오늘처럼 가격이 살짝 눌릴 때가 바로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기계적으로 사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막 금 투자를 시작해볼까 고민하는 초보자분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해세요. 예를 들면 내 금융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하겠다. 둘째, 그 정한 금액을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3분의 1 정도만 먼저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2, 3만 3천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나머지 돈으로 추가 매수하는 거죠. 실물금이랑 ETF 같은 금융상품을 섞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오늘 길게 설명드렸는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도 좋지만 그냥 쭉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새로 사려는 분들은 절대 지금 가격을 따라가지 말고 23만 7천원이나 23만 3천원까지 가격이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나눠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오늘 내용 중에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요. 실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최신 가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4주 만에 원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원화가 갑자기 강해진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환율이 어땠는지 딱 숫자로 보고요.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내일 시장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까지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오늘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숫자죠.
1430원대.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동안 심리적인 저항선처럼 여겨졌던 1440원 선이 무너지고 143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진짜 주목할 부분은 이 변동폭입니다. 아침에 1441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장중에 1429원대까지 혹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달러를 팔려는 힘, 즉 매도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원화가 정말 오랜만에 주인공이었던 날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원화가 강해진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대외 요인, 국내 요인, 그리고 통화 정책, 이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바깥 상황부터 보죠. 사실 미국 달러가 폭락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달러가 살짝 약해진 틈을 타서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거죠. 특히 위안화가 강해지면서 주변 통화들을 쫙 끌어올렸는데 원화도 그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죠. 그런데 외부 환경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국내 요인이 정말 강력했어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소식, 여기에다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뚫어버렸잖아요. 와, 이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원화를 사야 하고요. 원화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입장인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2.5%로 동결할 거야 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시장에 안정감이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갑자기 튀는 움직임 없이 원화 가치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이겁니다. 밖에서는 약달러와 아시아 통화 강세가 밀어주고 안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과 코스피 랠리가 끌어주고 여기에 한국은행의 안정적인 스탠스까지, 이 세 가지 힘이 삼중주처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오후 내내 원화 강세를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건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본격적인 시나리오에 앞서서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종의 전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로는 1430원과 1420원, 여기가 지지선, 그러니까 더 이상 환율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선이고요. 위로는 1445원과 1450원, 여기가 저항선, 즉 더 오르지 못하게 막는 천장 같은 곳입니다. 내일 시장은 바로 이 가격대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긍정적인 경우죠. 오늘 좋았던 분위기가 내일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달러는 계속 약하고 아시아 통화들도 강하고 코스피도 6천 위에서 잘 버텨준다면 원화는 더 힘을 받아서 1430원이라는 이 중요한 방어선을 깨고 내려가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1430원이 깨지면 그 다음 목표는 1420원 근처가 될 거고요. 만약 달러를 가지고 계신다면 1430원이 무너지는 순간 비중을 줄이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신규로 진입한다면 1440원 근처에서 달러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448원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 강세 흐름은 일단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엔 정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시나리오 2번,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경우입니다. 갑자기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다거나 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가 싹 돌면서 코스피가 6천선 아래로 뚝 떨어진다면?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1430원 바닥을 딛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430원이라는 지지선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근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보이면 달러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1차 목표는 1,445원, 그리고 거길 뚫으면 2차 목표는 1,45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1,425원 아래로 잡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뭐랄까 숨고르기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뉴스도 없고 시장 참여자들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환율은 1,430원에서 1,445원 사이 이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내리락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장세가 사실 제일 애매하죠. 방향성이 없으니까요. 물론 아주 숙련된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 박스권 안에서 사고 파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어설프게 들어갔다간 손실보기 십상입니다. 이럴 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격언을 떠올리면서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움직임 친구나 동료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40원대에서 1,430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지면서 4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잖아. 달러가 약해진 데다 아시아 통화들도 강했고 결정적으로 코스피가 6천을 뚫어버린 게 컸어. 어때요? 딱 한 문장으로 오늘 시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죠? 내일 전략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핵심은 숫자 1430입니다. 환율이 1430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원화 강세의 무게를 둬야 하고요. 1430원 위에서 버틴다? 그럼 다시 1445원, 1450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주변에서 계속 맴돈다? 그럼 아시죠? 잠시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분석과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투자를 위한 직접적인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움직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저희 다 함께 본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 각자의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